점심시간 전에 신나는 빅데이터 여행 함께 떠나보실까요? 자, 빅머니 헤드라인부터 함께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보유액이 33.15%에 달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의 벌써 30%가 넘는 이 6년 만에 외국인들의 보유액이 최고액에 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12도, 낮 최고 기온이 22도로 일교차가 굉장히 큰데요. 오늘도 청명한 가을 하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교차가 크므로 아침 출근길에 따뜻한 겉옷 챙기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의 헤드라인 세 번째는 야외 활동하기 딱 좋은 날씨인데 한강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부터 자전거 열풍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그 이용 인구만 1,000만이 넘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자전거와 관련한 빅데이터 분석 함께합니다. 10초만 기다려주세요. 네, 역시 빅머니의 오늘도 빅마우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규찬 기자와 이항혁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날씨가 참 좋죠? 네, 아주 좋아요. 이런 날씨에 야외 활동하기가 너무나 좋은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두 분은 이 라이딩,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세요? 글쎄요. 이항혁은 좋아하세요? 사실 저는 자전거 탄 지 MTV 입문한 지 한 15년 됐어요. 사실 별로 의지는 없었는데 저희 형이 자전거 매니아거든요. 그래갖고 저희 형이 야 같이 한번 타러 다녀야 된다. 요즘 세대에. 사러 갔죠. 한 15년 전 얘기인데 한 20만 원 정도 살 줄 알았어요. 수육 갔더니 그런 거 있잖아. 덤탱이 쓰는 거. 오늘이 마지막 세력 이거 사야 된다 하고 또 우리 형이 하니까 약간 거기서 펌프질이라는 표현 하잖아요. 네. 슬쩍 계산하니까 150만 원 주고 왔어요. 이게 아이고야. 그 캠핑이랑 비슷한 게 이 도구에도 함께 해야 그러니까요. 이 네, 라이딩의 네. 맛이 아니겠느냐 하시는 네. 분들도 참 많아요. 사실 저는 어릴 때 그 기억이 나요. 자전거 하면은 예전에 여의도가 이렇게 풀밭이고 숲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아스팔트 딱 깔려있을 땐 그땐 롤러 스케이트하고 자전거 빌려주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주말에 나와서 그냥 자전거 한두 시간씩 탔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이후로 성인이 된 이유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요? 또 집에 계신 분이랑 같이 2인용 자전거 함께 타셨을 추억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추억이었습니까? 고통이죠. 왜요? 왜냐하면 앞에서 남들 열심히 지는데 뒤에서 절대 여자분 안 졌거든요. 오리배 같이. 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만 괜히 하고. 싸움만 나고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성인들, 맞아요. 제가 예전에 연예부 시절에 배우 정준호 씨하고 배우 정준호 씨 영화 찍고 나서 소품을 자선 경매했는데 그중에 자전거가 한 대 나왔어요. 근데 너무 입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좀 분위기 띄워주겠다고 옆에서 잠깐 거들어준다고 입찰했다가 덜컥 20만 원에 사버리게 된 입찰이 된 거네요? 네. 별 수 없이 며칠 탔는데 너무 힘들어요. 네. 언덕길이어서 힘들고 땀 빠지고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에이 하고 옆에 누구 저버리고. 지금 그 자전거의 실체는 그럼 집에 있는 게 네, 아니라는. 지금 어딘가 실체군요. 굴러댕기다가 결국 누가 훔쳐갔던 것 그게 같아요. 뭐 좋은 자전거가 아니었는 모양이네? 그런가 봐요. 네. 근데 아까 그 한강 얘기를 하셨는데 여의도 얘기하셨는데 아스팔트에 깔려있던 시절에 롤러나 자전거 많이 타잖아요. 네. 그때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요. 왜요? 만남의 장소였어요. 거기가 아마 추억 돋을걸요? 저와 같은 세대는요. 남자 만나러?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누구를 만나도 어쨌든 뭐 만나. 2인용 자전거 찾아보셨죠? 타보셨죠? 타보죠. 저 딸이랑 저희 동네에서도 올림픽 공원에 2인용 자전거 막 요즘 렌트해주고 있거든요. 가끔 타죠. 갈 때는 열심히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데 올 때는 이제 콜택시를 타고 온다. 뭐 이런 아주 우스갯소리도 있고요. 자전거에 대한 일화는 끝이 없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지금 자전거는 남녀노소 즐기는 국민 스포츠가 됐잖아요. 이 빅데이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웰빙, 에코 열풍에 힘입어 대세 아이템으로 떠오른 자전거. 미니벨로 스타일부터 하이브리드 전기 자전거, 자전거 블랙박스까지 등장해 점점 진화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얕잡아 볼 수 없는 자전거 시장의 빅데이터를 전격 분석해 남다른 투자 방향을 잡아본다. 네, 노래가 참 어린이스럽네. 이거 누구 취향이야? 그렇죠. 네, 히든 차트는 자전거와 함께하기 좋은 여행 명소를 오늘 꼽아봤습니다. 베스트 그래요? 3입니다. 함께 궁금한데요? 보시죠. 네.
서울에서 자전거로 갈 수 있는 자전거 여행 코스만을 엄선의 베스트 3를 꼽아봤는데 1위가 역시 서울 시민들의 쉼터 한강시민공원이에요. 역시 아스팔트가 숲으로 바뀌었어도 한강시민공원 여전히 인기네요. 그렇죠. 가장 쉽게 갈 수 있고요. 거기서 뭐 먹을 것도 있고 카페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요즘 가면. 그러니까 너무 많이들 가시는 멋지죠. 거죠. 데이트도 많이 하고요. 네. 지금 뭐 나오는 사진이 한강시민공원인데 뭐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한 곳을 제가 자주 가는 곳을 소개해드리면 이게 소문이 안 나서 그렇지 상당히 아늑하고요. 여름에 가면 시원하고요. 차도 마실 수 있고 도서관도 해놓은 게 바로 뚝섬이원지에 가면요. 그 수영도 하시는데 바로 옆에 약간 모양 이상하게 해놓은 게 있어요. 이게 자벌레라는 그 장소거든요. 자벌레 섬이요? 예, 예. 그 2층에 가면 아늑하게 뭐 차도 마실 수 있고 그랬는데 소문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거기 가면 조용하게 쉴 수도 있어요. 나만의 좋네요. 핫플레이스. 네, 네. 저는 안양천을 자주 갔는데요. 안양천 가시면 아마 저 자주 보실 거예요. 왜요? 그 영등포구청에서 딱 대여를 하고 자전거 타면 이렇게 반나절 한번 쫙 이렇게 라이딩 할 수 있죠. 맞아요. 그 천 주변이 하여튼 좋아요. 맞아요. 한강으로 이어진 조그만 색강 같은 데가 좋은데 저도 연희동 사니까 근처에 홍제천이 있어요. 네. 근데 홍제천이 딱 굉장히 평평하고 쭉 뻗어 있어서 저처럼 자전거 타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그냥 한 10분 정도 그냥 땀 안 흘리고 편하게 탈 수 있어서 약간 내리막길이고. 그렇죠. 게다가 뭐 가다 보면 한강도 나오니까 한강 구경도 잠깐 하고 돌아올 수 있고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내가 가는 곳이 다 명소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역시 1위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한강시민공원이었고요. 2위가 소래포구였어요. 아니 근데 뭐 자전거로 가기에는 좀 멀지 않나요? 소래포구면 인천 아닙니까? 그 인천에서 송도 뭐 지나가고 이런 쪽이. 근데 아마 네. 술들 마시러 많이 어르신들 가시렸을 텐데 남자분들은요. 그러니까요. 네, 저 차로 타고 가도 한참 걸릴 텐데 이걸 자전거 타고 간다고요? 지하철로도 가잖아요. 인천 앞바다 쪽에. 세상에나. 근데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한 거리가? 제가 볼 때는 이거 거리 한 70km 정도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양재천에서 하면 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 클럽으로 한 70에서 80km. 그래도 웬만하면 가시는 분들도 한 2시간 정도, 3시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소래포구 옆에 소래 습지공원인가 있어서 네. 아마 거기 쭉 가면 가다 보면 이제 코스모스도 피어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즐기시는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자전거 타고 가면서 코스모스 눈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힘들어서. 코스모스도 있고 네. 사실 약간 그 전형물이라고 하면 날벌레들 입이 잘 꺼서 숨차고 헉헉거리면 날벌레로 들어오죠, 거기가. 그러니까 이거 무장 장비를 해야 그래서 돼요. 손수건 이렇게 저는 은행 강도신가 다들 이렇게 복면을 쓰고 계시나 그게 했더니 날벌레 때 막는 거예요, 그게 알고 그래서 보면은요. 그렇군요.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럴 때 딱 요즘 날씨에 동호회에서 많이 가시겠어요. 네, 맞죠. 제가 하나 팁 드릴게요. 소래포구에서 꽃게 축제가 얼마 전에 열렸는데 이번 주말에는 대하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정말요? 네, 아주 맛있는 깨알 거. 같은 정보 공유 제가 하고요. 자, 시간 되시면 한번 나들이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서울 근교의 자전거 여행 명소 3입니다. 아까 남한강이 올라왔죠? 사실 남한강 자전거길은요, 이거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는 명승지입니다. 왜냐면 이게 남한강 그 복선이라 그래갖고 예전에 폐선된 철교거든요. 이렇게 완전 강가를 쫙 가서 가라서 경치도 좋고요. 그게 예전에 같으면 남양주 팔당역에서 양평 양근대교까지 있는데요. 거기까지 27km 구간이 완전 자전거 명소예요. 그래서 남한강 자전거길이 완전히 개통되면서 서울시부터요, 팔당역 지나서 여기까지 쭉 가는 거죠. 다만 이제 여기서 유의하실 게 이제 저는 좀 타지만은 네. 처음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자전거도 아주 좋은 거 아니면 무겁거든요. 쭉 가다가 돌아오는 걸 기억 안 하고 갔다가 완전 지쳐서 완전 뻗죠. 그래서 택시 부르는데 네. 택시에 또 잘 안 들어가요. 그래갖고 맞아요. 제가 보니까 요즘에 자전거를 나이키 앱처럼 네. 이동 경로를 이렇게 파악해주고 얼마나 운동했는지 파악하는 앱이 있는데 그게 SNS에 뜨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가는 길은 있는데 돌아온 길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자전거가 이게 문제예요. 유의하실 게 의욕이 너무 앞서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갈 때는 열심히 달리고 올 때는 헉헉거리면은 다리 풀린다는 얘기 거기서 딱 힘들다라는 느낄 수 거. 있어요. 근데 자전거 열풍이 이렇게 불다 보니까요. 유명인들도 자전거를 즐기는 모습이 아주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예쁜 커플 이효리, 이상순 커플의 자전거 타는 모습이 참 아름답게 느껴졌는데 웨딩드레스를 입고 자전거를 타면 저 과당하지 않을까? 저 혓바닥 내미는 거 보세요. 네. 세상에나. 밟히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고 신혼여행을 가서도 저렇게 유럽에서 자전거 타는 모습이 공개가 됐었대요. 신혼여행 가서 왜 고생을 하는지 전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보기에는 굉장히 부러워 보이네요. 아니 젊은 분이 성격이 이상하시네. 저기 어떻게 고생이라고 하면 안 되고 즐겁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하셔야죠. 네. 요즘 저기 못지않게 즐거운 시간 보내시는 분 있어요. 퇴임 후에, 네. 은퇴 후에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네. 얼마 전에 SNS에 등장하셨더라고요. 네. 가장 최근에 자전거 들어 가장 핫한 인물 이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십니다. 그
그때에도 대통령이실 때도 이 자전거와 관련해서 핫 인물 아니었나요? 아, 그럼요. 네. 우리나라에서 자전거 뭐 붐을 일으키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 네. 얼마 전에는 직접 자전거 타는 모습을 SNS에 올려서 여러분도 자전거 한번 타보세요라고.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죠. 아, 네, 그렇죠. 아우, 장비도 완벽하게 갖추셨어요. 근데 이게 왜 논란이 더 크게 된 거예요? 사실 저 사진을 보시면 저 자전거가 사실 싼 자전거가 아니에요. 네. 바퀴축에다 모터를 달아서 개조한 건데 무려 440만 원짜리라고 합니다. 440만 원. 게다가 지금 쓰고 계신 고글 있죠? 네. 저게 고가의 이태리제 고글입니다. 패션도 화제가 돼 있고요. 네. 게다가 결정적으로 지금 타고 계신 거 저 자전거를 저기서 타시면 저게 현행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사실. 그걸 한 분이 좀 찍어주셨어요. 대단한 네티즌이에요. 게다가 저 SNS로 올려주셨는데 사실 저거 저체보다는 네. 댓글이 더 재밌어요. 그쵸. 네. 무려 댓글 3,600개 달렸는데 3,600개요. 얼마나 할 얘기가 그 중에 많아요. 정말 재밌는 댓글 2개만 뽑아드리면 범인은 사건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 네. 이거 하고요. 이번 주말에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북한과 네. 녹차라떼 한 잔 대접해드려야겠다.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사실 뭐 전직 대통령이니까 할 말은 없고요. 사실 보면 더 유명한 분 중에 한 분 말씀드릴게요. LS그룹의 구자일 회장이라고 계시는데요. 이분은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이분에 대한 평가 얘기 많이 하는데 이분의 이력서에 보면 육군 병장제대라는 게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워낙 다들 보면 워낙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 재계 높은 그 회장이나 이런 돈 많은 사람이 육군 병장제를 흔치 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돈만 많으면 뭐 요트라든가 골프 이런 것도 좀 비싸고 이런 운동일 텐데 이 양반은 정말 몸으로 땀 흘리고 정말 힘으로 헉헉거리는 그런 그 스포츠를 즐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그 자전거 타고 출퇴근한다는 거를 제가 봤고요. 그래서 하여튼 사람 냄새나는 그런 원초적인 네. 운동. 그래서 산악자전거의 대표적인 매니아로 불리고 있죠. 방금 사진에도 봤는데 굉장히 건강해 보이네요. 네네. 우리 회사에도 출퇴근 그 자전거로 하시는 분들 몇몇 있는데 꼭 이렇게 출근길이 헬스케 보이세요. 그래서 좀 가까운 분들만 좀 이용을 하시고요. 네. 자전거를 사랑하는 유명 인사들까지 알아봤는데 본격적인 토크를 위해서 자전거의 빅데이터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최근에 뭐 하이브리드도 인기를 끌고 있고요. 자전거 보험 전용도로 다이어트, 아까 얘기한 인물의 MB, 그리고 그렇죠. 가격이 아까 뭐 계속 나오네요, 올라가는 네네. 거고요. 뭐 삼천리, 자전거가 이제는 국민 천만이 즐기는 웰빙 라이프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자전거 인구 지금 1,000만 명이라고 했는데 이런 얘기하면 또 안 믿으시는 분 계시겠지만 저는 이거 진실이라고 보고 있어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흔히 얘기해서 조중동 네, 그러잖아요. 신문은 아주 유명한 지금은 업체들이죠. 자전거 동네에 가서 하려 그러면요. 바로 그냥 그 상품권 주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제 말씀 다 공감하실 텐데 이게 5, 6년 전만 하더라도요. 자전거 그냥 싸놓고 자전거 줬어요. 맞아요. 신문 구독하면 자전거 드립니다. 맞다니까요. 네, 왜 맞아요. 그랬을까요? 왜 하필 1,000만 명 중에 자전거를? 300만 명은 제가 보기에 조중동들 때문에 우리나라 자전거 인구가 늘었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국민 자전거 시대를 연 주역은 알고 보니 조중동이다. 네. 사실 이러다 보니까 10년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적인 화두, 에코, 그린 성장의 핵심인 조중동 역할을 한 거는 네. 인정해야 되겠죠. 근데 자전거가 내가 사기에는 좀 아깝고 사은품으로 받으면 또 괜찮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 지난 정부에 보면 4대강 주변에다가 자전거 도로 조성하겠다고 해서 좀 많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자전거 붐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기여를 했어요. 사실 제가 증권업계에 뭐 20몇 년째 있지만 이런 얘기할 때만 정말 한마디로 정말 짜증나고 이런 얘기에 커멘트하기 드시는데요. 이 회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 정말 오해하지 마시고요. 삼천리 자전거가 지금 상장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상장돼 맞아요.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말을 정말 되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네. 없는 게 근데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 예전에 있었던 실적 좋은 팩트니까요. 회사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근데 2008년부터 2009년도까지요. 주가가 무려 10배 올랐어요. 맞아요. 10배 올랐으면 정말 이게 정말 실적도 뭐 5배, 6배, 7배 났으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요. 보세요. 실제 1년 동안요. 매출 제가 정확히 따졌습니다. 매출이 15% 올랐고요. 이익은 늘어났어요. 2배 올랐어요. 이후 근데 주가 보세요. 다시 훅 떨어졌죠. 주가 70%가 떨어졌어요. 이거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제가 기억을 안 나지만 이것 때문에 큰 집 가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 뭐 그 당시에 너무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런 논란도 빚었는데 사실 미흡하긴 해도 여전히 자전거 도로 조성한 것 자체는 잘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자전거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네이버 트렌드에서 제가 검색량 분석해 봤더니 네. 봄, 가을에 자전거 유난히 올라가고 겨울엔 추우니까 검색량이 떨어져요. 근데 그렇죠. 네. 똑같은 기간 비교해 보니까 올해 검색량이 무려 2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지금 늘었더라고요. 화면에 보이는 게 딱 그거네요. 네, 네이버에서 실제로 검색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네. 그만큼 여기 제가 이걸 직접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이 태블릿 PC로도 제가 보는데 수시로 한번 이런 것들 검색해 보시면 네. 투자하는 데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자전거 열풍이 대중화됐다. 근데 봄, 가을 사이에 자전거 검색량이 늘었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그 자전거 도로 조성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자전거 도로를 가보셨어요? 저는 가보긴 했는데요.
타지는 않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요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그 몇 킬로미터를 가는 동안에 만나는 장애물이 너무 많고 자동차가 서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네. 뭐 박스도 쌓아놓은 경우가 있고 아직까지 이렇게 선진화된 제도는 해놨는데 아직 문화가 이렇게 아직 적응은 안 된 거고 아직은 안 된 거죠. 네. 근데 자동차 이용자들은 또 자전거 도로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하고 그래서 너무 또 성급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규찬 기자 옆에 오늘 도구를 아주 단디 하고 오셨어요. 그게 안 그래도 뭔가요? 이걸 제가 봐주시길 바라고 제가 달고 있었는데 왜 아무도 안 봐주시나 했어요. 이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을 위해선 잇 아이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이 안에 있는 게 제 휴대폰인데요. 휴대폰을 이렇게 벨트로 암밴드라고 해서요. 이렇게 팔에 차고 자전거 운전할 때 전화 못 받잖아요. 여기다 이어폰 꽂아놓고 음악도 듣고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이제 자전거 도로 따라서 제가 얼마나 운동했는지도 그렇죠. 체크가 되고 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자전거 밴드가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자전거를 한번 타기 시작하면 이런 물품들을 하나하나씩 좀 사야 그렇죠. 되는 네. 게 또 하나의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 정책적인 부분, 또 그린 에너지에 대한 관심까지 함께 살펴봤는데 최근에 얼마나 관심이 크다 보니까 세종시에는 자전거 전용 램프를 설치한 아파트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라고 해요. 이게 사실입니까? 그래서 그만큼 아파트 설계까지 바꿀 정도로 그만큼 자전거 열풍이 거세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아직 멀었어요. 사실 이런 암밴드처럼 장비류나 이런 쪽은 아주 앞서가고 있는데 인프라라든지 관련 산업의 뭐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 아직도 미흡하거든요. 여전히 보면 자전거 수리하러 가려면 예전에 자전거포 그 느낌 그대로 있는 곳이 가야 되잖아요. 자전거포. 네. 상당히 정겨운 단어네요. 네. 이렇게 딱 껴보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해야 자전거 패션의 완성이 될 것 같네요. 아 그렇죠. 아직 헬멧을 못 타고 오면 좀 아쉽긴 합니다. 네. 근데 선진국들은 어떨까 궁금한데 자전거 선진국들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좀 닮아가야 할까요? 사실상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전거 소득, 자전거의 보급률이랑요. 1인당 국민 소득이 같이 비례한다는 얘기 있거든요. 그만큼 여유가 생길수록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은 거고요. 바쁠수록 자동차를 타고는 거죠. 그게 분위기가 맞고요. 그래서 보니까 소득이 높은 북유럽이 소득이 높잖아요. 그래서 북유럽이 자전거 보급률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 중에 1위 중에 1위가 바로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보통 자전거 보급률이 지금 1위 90%가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 시티라는 말로 표현되죠. 그래서 사실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가 국가적으로 2.2m 폭이 정해져 있어서 두 대가 쉽게 다닐 수 있게 해놨는데요. 문제는 코펜하겐 같은 자전거 도로 폭은 오히려 거기서 더 넓어요. 2.5에서 2.8m로 나와 있고요. 전용 또 신호등까지 있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안전 위주로 되면서도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미 일부에서는요, 태블릿 PC가 달려 있어서 외부에서 와더라도 내비게이션 보면서 편하게 자전거 타고 여행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전기 자전거를 아주 공공용으로 또 지금 설치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게 좀 비슷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은요, 얼마 전에 유엔에서 정식적으로 발표했잖아요. 행복 보고서에서 바로 덴마크가 세계 1위부터 6위까지가 전부 북유럽이 다 차지했죠. 7위가 캐나다고 우리나라가 30여 등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림이 다를 수가 있는 게 선진국은 웰빙으로 자전거를 즐기고 베트남 같은 후진국은 어떻게 보면 생계수단으로도 베트남에서 굉장히 그렇죠. 많이 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지 않나 싶네요. 자전거 천만 시대에 걸맞게 좀 더 자전거 환경이 일단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전거와 관련한 부정적인 요인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다시 연관 검색어를 돌려보니까 사고와 관련한 연관 검색어들이 많이 떠요. 네, 사실 자전거가 그만큼 인구가 늘어나면 날수록 자전거 사고도 늘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시내 자전거 교통사고가요, 해마다 늘어서 지난 2년간 무려 9,000건이나 발생했다고 해요. 심지어 경기도에서는요,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3년 동안 39% 늘었다고요. 자전거 타다 죽는다는 생각 해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사고 때 이제 시시비비도 가려야 되고 누가 잘못했는지 알아야 되니까 자전거 전용 블랙박스까지 등장해서 아주 잘 팔리고 있다고 해요. 네. 사실 보면 이거 자전거 사고 되니까 당연히 보험이 필요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험이 있긴 있는데요. 가입률이 0.5%밖에 안 돼서 아직은 뭐 일천하다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얘기하니까 또 한 번 또 짜증난 얘기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아주 이날이 딱 기억나요. 2009년 봄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 있을 때 아침에 굿모닝 정식이 시작하고 그때 이혜림이 그러면 같이 할 텐데 갑자기 막 뜨는 거예요. 보니까 자전거 테마주가 올 상한가를 들어가는 거야. 그때 딱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간 뭐 시정연설 그런 거 했잖아요. 요즘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께서 자기가 제안을 하는데 자전거가 이렇게 많이 타는데 보험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이 갑자기 별로 준비도 없이 그냥 순식간에 한두 달 만에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1,700명이 하루에 가입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단하네요. 이게 대박 상품이 될 줄 알았는데 대박이네요. 실제로 보니까 얼마 지나서 네. 쑥 안 팔리는 거예요. 왜요? 왜 하냐니까 자전거 하면 우리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요. 제 마음 딱 이해하실 텐데요. 제일 고민되니까 자전거 누가 훔쳐가는 거거든요. 특히 비싼 거 타는 분들. 도난이나 파손은 해결을 안 해주고요. 그냥 다친 거 이런 것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 훔쳐가는 게 가장 많은데 그게 가장 그걸 비싼 건데. 보험사는 안 해주면 그게 무슨 보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좀 높은 대통령권 자전거 누가 훔쳐갈 일이 없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만 보험이지 혜택 보는 보험이 아니니까 네. 정말 이게 안 팔린 거죠. 아무튼 생각나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참 자전거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한강에 가더라도 사람과 자전거가 충돌해서 설왕설래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도 많지만 아무튼 자전거 그 보험에 관련된 게 그 도난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도선생들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면 예전 1940년도에 이태리에 자전거 도둑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그 영화 있고요. 기억합니다. 2002년인가에 북경에서 중국에서요. 북경자전거. 북경자전거도 네. 좀 젊은 애가 왔는데 자전거 갖고 배달하는 친구인데 자전거 없어졌어요. 막 그런 스토리로 막 해외에서 유명 영화제에서도 받았는데요. 정말 이게 자전거 갖고 얘기가 많죠. 근데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온지 모르겠는데 자전거 도둑이 정말 많아요.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학생들 있잖아요. 아마 그 유학생이라든가 여행 다니시면 이해하실 텐데 왜 쟤네들이 왜 갖고 다니지 했는데 딱 보시면 자전거에 꽁꽁 그 묶어놨네요. 앞에 자전거 앞에 그 타이어 있잖아요. 휠 하나만 갖고 자전거 타고 그 지하철 타는 애도 많고요. 심지어는 저기 보세요. 앞에 휠이 하나 없잖아요. 바퀴가. 못 타고 도망가게? 그걸 네. 갖고 학교 수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클래스룸에 수업 교실에 그걸 갖고 다니는 애들 무진장 많아요. 그러면 훔쳐가는 애들이 워낙 많다는 네. 거죠. 아니 근데 아까 마지막 사진 보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은데 자전거가 예. 되게 중요한가 봐요. 예. 네. 오늘 자전거 도둑이 무서워서 이제 바퀴를 가지고 다닌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뭔가 아이러니하지만 특별한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이런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네요. 네. 이번에는 자전거의 최근 트렌드를 살펴볼까 하는데 두 가지 단어로 압축이 됩니다. 럭셔리와 하이브리드. 이렇게. 맞습니다. 그 사실 유행이거든요. 저도 한 15년 전에 MTB 처음 샀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7, 8년 전에 막 유행하면서 특히 그 이명박 정부 할 때 여성분들 많이 하면서 미니벨로라고 해갖고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자꾸 만들어갖고 베네똥 이런 거 많이 팔렸고요. 요즘은 하이브리드카가 대세죠. 사실은 아까 이영애 의원이 말씀해 주신 덴마크 제가 직접 갔다 와봤거든요. 코펜하겐에. 그런데 우리나라 차가 덴마크처럼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코펜하겐 가보니까 다 평지예요. 저 멀리 알프스가 보여요. 북유럽부터 저기 저 유럽 다 보이다 보여요. 그 정도로 평지니까 자전거 타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우리나라 보세요. 다 울퉁불퉁하죠. 다 언덕이죠. 전 이게 가장 힘든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오히려 차 막힐 때 자전거가 더 빠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집 앞에 갈 때 쇼핑용 바구니 달고 장바구니 달고 다니는 정도? 그 외에는 사실 타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전거는 다 기어가 많은 거의 MTB. 산악용 MTB가 우린 일상용으로 타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저 같은 초보자들은 그냥 지쳐서 포기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MTB 자전거가 지금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런 거를 일상에서 사용한다라는 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을 또 외국인들이 보면 또 되게 또 재밌어하는 또 현상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신기하죠. 외국 사람들 와서 그 한강 주변에서 특히 아주머니들 타시잖아요. 네. 클럽으로 하시면 정말 딱 보시면 저는 알잖아요. 웬만하시면 딱 하면 7, 800 쑥 들어갑니다. 그 돈이요. 그래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그거 타고 다니는 거 보면 잘 우습게 보는 분들 많죠. 외국 사람들 근데 보기에는. 요새 주식시장에 전기차가 대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뜨고 있는데 전기차와 더불어서 전기 자전거가 있으면 여러분들 사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 전기 자전거가 우리 잘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죠. 일본에서 한 7, 8년 전부터 했고요. 중국은 대세 중에 대세죠. 중국 전 세계 지금 규모가 60조 원까지 나가고 있고요. 연평균 30%씩 커지는 게 바로 전기 자전거 시장입니다. 사실 전기 자전거야말로 한국에서 정말 먹힐 아이템인 것 같아요. 자동차 부품 업체인 만도가 얼마 전에 전기 자전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한 대가 500만 원 이상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잘 팔린다고 해요. 게다가 뭐 전기 자전거가 뭐 이렇게 비싸냐 하실 분들을 위해서 하나 소개드리면 국민 자전거인 삼천리에서도 전기 자전거 예뻐요. 만든다고 해요. 이게 저게 만드에서 나온 네, 건데 굉장히 패셔너블하네요. 이쁘죠. 얼마 전에 그 TV 드라마에서도 네, 나온, 맞아요. 예, 드라마 예. PPL로 등장했어요. 네, 네, 그 근데 KBS 저거는- 아이리스 2에 네, PPL이 맞습니다. 들어간. 맞습니다. 예. 그래서 500만 원 이상 너무 비싸니까 삼천리도 만들었는데 한 100만 원 정도? 그래도 여전히 좀 비싸다는 느낌이 조금 들긴 해요. 아, 근데 그 이창 기자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사실 이제 증권회사 이제 오래 있었잖아요. 영업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흔히 얘기해서 제일 돈 많이 사는 사람들 우리 VVIP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조금 이제 영업하려는 사람은 골프 배우러 가서 이제 골프 치는 분들 잘 엮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스템 말로요. 근데 정말 제대로 하는 분들은 자전거를 배웁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요. 특히
잘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평일날 있죠? 멀리 타서 속초라든가 양평 이렇게 쑥딱 2시간, 7시간 가시는 분들이요. 정말 돈 많고 시간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주식도 크게 하시는 분들이고요. 실제로 보면 그런 분들은요. 예를 들어서 BMW 자동차나 뭐 할리 데이비슨 그 바이크 이런 거 타시는 분 있잖아요. 쉽게 보면 우습게 여기죠. 그런 분들은요. 아마 그래서인지 요즘 명품 브랜드들이요. 네. 그런 고액 자산가들을 노린 어떤 명품 자전거들 많이 내놓는다고 해요. BMW가 얼마 전에 베이징 매장에다가 5만 5천 위안, 한국 돈으로 무려 1,000만 원짜리 가격대에 자전거를 판매하고 시작했고요. 벤츠나 포르쉐, 페라리, 소위 자동차로 유명했던 업체들이요. 다 전기 자전거를 만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네요. 그 중에 최고는 뭐니 해도 자동차 중에서도 가장 비싸기로 유명한 람보르기니입니다. 네. 스위스 자전거 브랜드인 BMC하고 협업을 해서 내놓은 자전거가 놀라지 마세요. 가격 얼마인지 하면 네. 2만 6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입니다. 네. 이거 우리 집 자동차보다 비싼데요? 약간 경차 한 대 값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시장이 되니까 이게 굉장히 고급 시장이네요. 이게 자동차 브랜드뿐만이 아니라니까요. 그 유명 브랜드 있잖아요. 프랑스 명품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도 한 네. 1,200만 원짜리요. 자전거 내갖고요. 구찌 같은 경우에도 1,500만 원짜리 내갖고요. 샤넬 같은 경우에는요. 포르쉐랑 같이 만들어서 자전거 역시 출시한 것이 바로 요즘 최근에 그런 트렌드죠. 아니, 뭐 남의 이야기 같이 들리네요. 뭐 저는 저 샤넬 가방 달려 있어요. 여성들이 참 아주 눈독을 들이겠군요. 아니 저거는 바퀴를 빼는 게 아니라 저 가방을 빼서 달려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저 바퀴에서부터 저 가방까지 샤넬의 간지가 아주 줄줄이 흐르는 저 그러니까요. 샤넬 자전거, 그 샤넬 그 2.55백이 여자들의 로망인데 그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게 모델이에요? 2.55가? 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지금 우리가 소개한 이런 비싼 자전거들이 없어서 못 판다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엘르 출신 아닙니까? 이렇게 럭셔리 배틀하면 제가 꼭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여기서 소개시켜드리는 자전거들 우습습니다. 진정한 럭셔리 보여드릴게요. 바로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회사가 만든 건데요. 오로마니아의 전시용 자전거. 이거 파는 것도 아니에요. 그 골드바이크 크리스털 에디션. 이름도 뭔가 특별해 보이지 이름도 않습니까? 대단하네요. 네. 가격이 무려 1억 3,700만 원입니다. 저 반짝반짝거리는 금색이 진짜 금이에요. 24K 순금으로 도배를 했고요. 스왈롭스키 크리스탈이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희소성을 높여서 소장용으로 만들었다 보니까 판매용은 아니고 심지어 기어도 없어요. 브레이크도 없어요. 저 같은 사람 타다가 힘들어서 죽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10대만 한정품으로 제작을 했는데 네. 얼마 전에 실제로 어떤 영국의 한 남자가 사서 네. 집에 벽걸이 장식으로 걸어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 그 혜림 씨가 명품 가방 같은 네. 거 가격이 어떻게 정해진다고 생각하세요? 명품이라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희소성이죠. 근데 디자인 맞아요. 뭐 네, 이런 맞아요. 것도 앞서서 이제 있겠지만. 희소성 있는 자전거 1억 몇천만 원도 있지만 실제로 상식적으로 보면요. 자전거는요. 무게랑 완전히 반비례합니다. 앞서 조중동이 주는 그냥 싸구려 자전거 있잖아요. 한 매 낑낑 들으면 한 5m 가면 지쳐요. 애들 타는 거 그거 절대 태워주면 안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정말 좋은 것들 있잖아요. 1,000만 원, 2,000만 원 가는 건요. 약간 거짓말 보태면은요. 새끼손가락 싹 들어요. 그만큼 대단한데요? 가볍기 때문에 높이도 올라가는 거죠. 쉽게 가는 거죠. 네. 네, 오늘 자전거와 관련한 친환경 바람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빠르게 이 자전거와 관련한 딱 한 종목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대단한 자전거의 세계에 대해서 확인하셨습니다. 이한경 의원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네, 오늘은 좀 편안한 주식 드리겠습니다. LS 네트워크스인데요. 앞서 이제 구자료 회장이 LS 회장이잖아요. LS 네트워크스에서 바이클로라는요, 자전거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골목 상권 때문에 문제가 지금 됐었는데요. 실제로 앞서 자전거포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자전거 발전 문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까 언급이 됐던 그분. 네네, 맞습니다. LS 네트워크. 자, 이기찬 기자 공개해 주세요. 네. 저는 삼성 SDI입니다. 이 업체는 배터리 만드는 업체인데요. 원래 배터리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걸로 유명해서 전기차 붐과 함께 주목을 받았는데 이젠 전기 자전거까지 생겼습니다. 게다가 일본에서 실제로 판매도 하고 있는데요. 갤럭시 그 자전거 이름이 갤럭시 무려 파워입니다. 갤럭시 파워. 네, 그래서 이 업체는 앞으로 가정에 한 대씩 있는 전기차
그런데 1인당 한 대씩 있는 전기 자전거가 앞으로 큰 모멘텀이 될 거다. 그럴 것 이렇게 해서. 같아요. 전기 자전거 정말 욕심나는 게 힘 안 들이고 오토바이보다는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저 거잖아요. 같은 귀차니스트한테 딱이죠. 네. 자, 오늘 비기는 24시간 문화하면 GS 리테일에 관심 갑니다 하고 송도 스카이님께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은 자전거와 관련한 종목 게시판에 많이 올려주시고요. 저희가 내일 또 비긴 함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요, 빅머니의 존재 이유이자 탄생의 이유인 빅데이터를 주제로 좀 토크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